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26%를 넘길 정도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호남의 표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광주대학교 천성권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사전 투표제가 실시가 됐습니다. 역대 최고 투표율이 나왔는데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대선에 사전 투표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물론 연휴 기간에 치러졌기 때문에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만은 국민 평균적으로 유권자 4분 가운데 1분이 투표하는 이런 높은 사전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33, 4%에 이르는, 즉 3분 가운데 1분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사전 투표율을 보였고요. 이러한 높은 사전 투표율을 보인 그 원인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탄핵 정국에서 비롯된 이번 조기 대선, 즉 여기에 대한 촛불 민심의 완성을 위해서 국민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사가 반영된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전 투표율을 놓고 정당마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본투표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습니다. 선거 때면 각 후보 캠프라든가 후보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걸 이제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 게 공통점인데요. 특히나 이 사전 투표율의 높은 사전 투표에 대한 아전인수식의 해석이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의 특징으로 본다면 각 후보 캠프에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결과가 나왔다라고는 얘기하지만은 뭐 확실하게 자신들이 당선이 된다 이런 거를 얘기 안 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통점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어떤 지역별 세대 간의 어떤 사전 투표율의 의미를 너무 확대 해석을 하게 되다 보면 본 투표에서 그런 것들이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각 후보나 캠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이번에는 또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서 상당히 아주 짧은 기간에 이제 대선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후보 간의 비방과 공격도 상당히 심했고 또 정책을 검증할 수 있는 기간도 짧았고요. 후보들의 선거운동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의 특징이 이제 조기 대선이고 단기간에 압축된 선거가 되다 보니까 이런 후보 간의 정책은 상당히 좀 빈약하고 또 실종된 부분이 많았었고요. 이 빈자리를 네거티브, 상대방을 험담하거나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이런 네거티브가 극성을 부렸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네거티브마저도 이제 단기간에 선거가 치러지다 보니까 네거티브 역시도 좀 절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보통은 보면 네거티브에 의해서 상당히 파괴력이 큰 이런 그렇죠. 이슈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딱히 그런 것도 없는 걸 보면 이 정책이 실종된 상황에서 정책 검증의 기회가 사실은 또 함께 없어진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초기에는 이러한 정책 검증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초기에 약간의 이제 혼란이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해봅니다. 네, 지난 5월 3일까지의 여론조사를 보면 호남에서도 과거와 같은 몰표는 없을 거라고 나타났는데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깜깜이 기간 동안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졌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특히 우리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상당히 팽팽한 그런 결과가 나온 걸 보인다 그러면은 뭐 본 투표에서도 이런 추세는 이어질 거라고 보입니다만은 뭐 변수가 있다 그러면은 마지막 여론조사 직전에 나타난 보수의 결집 이런 현상들이 본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에게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은 좀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내일이 지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차기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론조사에 보면 뭐 부정부 패척결이라든가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북핵 외교 문제, 그리고 양극화, 복지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정치적으로 본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 대통합이 최우선 과제일 것 같습니다.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촛불과 태극기로 나뉜 국론을 하나로 통합하는 게 굉장히 시급한 과제일 거고요. 이런 국민 대통합을 위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문제는 대탕평 인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 선거 결과에 의해서는 어떤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협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협치와 그리고 과제로 남아있던 개헌 문제가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